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제가 앞으로 AI 모델은 1단계인 학습과 훈련에서 2단계인 추론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ASIC 반도체가 부각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ASIC 반도체에서 강점을 보이는 마벨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생각보다 ASIC 반도체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SIC 반도체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반도체는 우리말로 주문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AI 모델은 첫째는 학습과 훈련, 둘째는 추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학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학습과 훈련 분야가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클라우드 기반이고, 이때 사용되는 반도체가 GPU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크게 부각됐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습과 훈련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시장은 결국 추론 쪽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AI 목적이 학습과 훈련이 아니라 추론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흐름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추론에서는 GPU와 같은 고성능 칩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특정 목적에 한정해서 강력한 성능을 보이면 되기 때문에 ASIC 칩이 부각됩니다. 지난 9월에 오픈AI가 공개한 O1 모델은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을 보여줬습니다. 이전까지는 모델들이 사전 훈련 수준을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픈AI의 그 O1은 달랐습니다. AI 모델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고, 오래 생각할수록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추론 성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오픈AI에 따르면 O1은 PhD 수준의 과학 문제에서도 유의미한 개선을 이뤘습니다. 오픈AI는 12월 20일에 고급 추론 AI 모델인 O3를 공개했습니다. 9월에 공개한 O1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O3는 그 이용자가 질문에 답하기 전에 AI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훈련됐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은 짧게는 몇 초, 길게는 몇 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용자가 AI가 생각하는 시간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생각이 길어질수록 대답은 정교해집니다. 이제는 대학원 그 수준의 복잡한 수학이나 과학 문제도 AI가 정확하게 푸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오픈AI뿐 아니라 구글도 지난 10일에 그 추론 능력이 강화된 AI 모델 제미나이 2.0을 공개했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 2.0에 대해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획하며 사람 대신 조치를 취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도 2025년 초에 추론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모델 라마4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AI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추론형 AI 모델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예상합니다. 결국 2025년부터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검증하는 AI가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오픈AI, 메타, 구글 등 빅테크들이 추론하는 AI 모델을 개발하면서 조만간 인간에 맞먹는 그 범용 인공지능 AGI의 그 출현도 멀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래 ASIC 반도체는 성능의 향상보다는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비용보다는 성능이 더 부각되는 추세입니다. 주문형 반도체는 특정 기능만 수행하도록 그 제작된 반도체 칩이기 때문에 범용성은 떨어지지만 속도가 빠르고 해당 기능에 대한 그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앞에서 말한 제미나이 2.0도 훈련과 추론 과정이 모두 구글의 주문형 반도체 TPU V6 트릴리온을 기반으로 가속화됩니다. 아마존의 그 AWS 리인벤트 2024에서도 자사의 그 멀티모달 그 모델인 노바를 공개했는데, 구글처럼 자사의 그 주문형 반도체인 트라이니움과 그 인페렌티아를 통해서 구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트너는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추론 수요가 훈련 수요를 상회할 것이라고 추정했고, 2027년이면 추론이 전체 AI 반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AI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2023년에서 2027년 동안에 연평균 49% 성장해서 2027년 10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절대 시장 규모는 137억 달러의 그 GPU가 더 크지만 성장률 관점에서는 주문형 반도체가 더 큽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 파란색의 그 GPU보다는 회색의 주문형 반도체의 성장률이 훨씬 가파릅니다. 주문형 반도체의 수혜주는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점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중에서 그 마벨에 대해서는 제가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로드컴은 1위 업체이고 하이퍼스케일 기업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그 호크탄 CEO가 하이퍼스케일 기업 3곳과 AI 반도체를 개발 중이라면서 향후 3년간 AI에서 기회를 보고 있다고 했고, 이에 대해서 이보다는 약간 작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2곳과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3곳이란 구글, 메타, 바이트댄스를 말하고, 약간 작은 하이퍼스케일러란 애플과 오픈 AI를 말합니다. 주요 AI 기업과 대부분 거래를 하는 셈입니다. 호크탄 CEO는 대형 하이퍼스케일러 3곳을 통해서 2027년까지 100만 개의 ASIC 칩을 데이터 센터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고, 이들과의 협업으로 2027년까지 600억에서 900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JP모건은 현재 200억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ASIC 반도체 시장이 장기적으로 연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브로드컴이 55%에서 6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지배적인 기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벨은 브로드컴과 사업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가 겹치기도 합니다. 특히 마벨은 2025년에 아마존향 주문형 반도체 양산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AI 관련 매출의 상승이 기대됩니다. 지금 화면의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마벨 테크놀로지의 주문형 반도체 초록색입니다. 매출액은 2023년 66억 달러에서 2028년에는 429억 달러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평균 45%의 상승률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반도체 주식과 관련해서 2025년은 GPU에서 ASIC으로 흐름이 전환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에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를 최선호 반도체주로 꼽았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더 이상 AI 반도체의 대장주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동안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이끌어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블루칩 트렌드 리포트의 레리 텐타렐리는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 고점 대비 약 14% 하락해서 130달러 선에 머물고 있지만 기술 섹터와 거의 유사한 나스닥 100 ETF는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디커플링은 시장이 새로운 리더십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이상 엔비디아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와 브로드컴 같은 다른 우량주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ASIC 반도체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브로드컴과 마벨 등 관련주가 크게 상승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지만 본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이고 또 제가 보유한 종목이라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용일 뿐이고 본 종목의 매수나 매도 추천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항상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